일반 물리 13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유도전압과 유도계수.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 요 B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두 가지 바뀌는 게 있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바뀌면은 이와 같은 전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에는, 전기장이 생성되게 되면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갖다가 적분하면 뭐가 되냐, 이게 적분하면은 이게 우리가 전압이 된다 했죠, 그죠? 전위처 발생한다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Q를 곱하면 QE가 될 거고, 그죠? Q의 델타 V가 되죠, 그죠? Q의 델타 V는 여기 이제 델타 U가 될 거고, 그죠? 위치 에너지 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QE는 뭐냐? 이게 이제 F죠, 그죠? FDS.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이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용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하는 거,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인덕션 레인지,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리기구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샤브집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게 코일이 갈려있고, 그죠? 코일 위에 새 그릇이 돼야 되죠, 그죠? 새 그릇이 되면 여기에 전류가 유도돼서 이게 이제 대피되는데, 유리는 별로 안 뜨겁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돼서는 다시 뒤에 응용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기 배우는 게 이제 유도 기전력과 자기선소, 그 다음에 페레데이 법칙 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본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럴 때 이제 유도 기전력 설명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이클 페레데이, 영국의 물리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미국 사람 헨리가 있어요. 헨리. 이 사람이 이제 전자 유도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는데, 페르데이는 이 사람의 맹칭을 따서 우리가 페르시라는 전기 용량을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카페시타 축전기라죠, 그죠? 카페시타의 용량을 쓰는 게 이제 페르데이예요. 페르데이 F를 따서 쓰고, 헨리는 여러분들이 코일의 인덕턴스의 단위를 써요. 그 시드는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페르데이와 헨리, 자기장의 회로에서 전기를 유도하는 것. 그래서 실제가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쓰게 된 가장 큰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페르데이하고 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그죠?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저렇게 쓰게끔 실제적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죠? 에디슨하고 테슬라. 에디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발명가 에디슨이고, 테슬라는 에디슨의 조순 노릇하면서 AC 전기를 갖다가 해서 이제 유명한 그 발명 전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테슬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슬라를 갖다가 전기차 맥 이런 명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페르데이를 따서 페르데이 전기차도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단위로 써요. 헨리. 그래서 헨리가 한 실험이 이제 대표적인 한 애가 이제 이와 같은 헨리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옛날 전지 있죠, 그죠? 전지는 여러분들 발전기 있기 전부터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전지가 있고, 스위치를 갖다가 통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여기 이제 제일
흐르겠죠. 그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이 흐르는 전기를 통해서 코일이 이렇게, 코일 속에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 만들어진 자기장이 철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통로에서 흐른다고요. 철심을 통해서. 그러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딱 생기겠죠. 그죠? 자기장이 딱 생기면은 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갑자기 싹 생기니까 이 코일이 생기는 자기장을 갖다 방향적으로 이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돼요. 그 유도되는 걸 갖다가 그 당시 이제 이 디지털 멀티미터가 없는 시대니까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전에 그냥 암페어미터 전류가 흐른다는 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이 뭐냐면은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지는데 이 변화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철심을 통해서 자기장이 흐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쇼킹한 거예요. 본격으로 이와 같이 어떤 변화가 전해지니까. 그렇다고 이 자기장이 베끼는 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게 생성이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실험을 갖다가 대중을 모아놓고 요새를 치면은 쇼라든지 공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눌러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전력을 갖다가 이게 이제 EMF를 하는데 EMF 기전력 이제 이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래요. 그래서 요 E를 따고 M을 따고 F를 하는데 포스니까 힘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일렉트로모티브 여기 기죠. 그죠?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 모티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말로 기전력이 하는데 포스니까 단위가 뉴턴이 돼야 되는데 전기를 이렇게 하면 기전력은 뉴턴이 아니고 볼트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볼트로 쓰는데 단위는 물론 이제 볼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볼타전지죠. 그죠? 볼타전지 강하게서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개념적인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어요. 플럭스는 뭐냐? 우리가 자기 선속이 있었고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전기 선속이 있었죠. 그죠? 전기 선속. 전기 선속은 뭐였냐면은 어떤 전하가 있으면 요 전하로부터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이 생성된 전기장이 어떠한 맨을 통과하게 되면 이 맨의 면적에다가 통과하는 전기장의 내적한 걸 갖다가 다 대준 걸 갖다가 이렇게 대준댔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가우스 법칙이 나온댔죠. 그죠? 이게 4파이 여러분들이 입시론 제로번호 Q 있고 4파이 K Q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감싸면은 요 감싸면을 통해서 통과하는 빠져나가는 전기장의 플럭스 이게 전기장의 플럭스가 되죠. 그죠? E 전기장은 E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이 있을 때 자기장이 어떠한 면을 갖다가 통과하는 양 5B는 요 면의 수직인 성분에다가 이 면의 면적 곱하고 그 다음에 요것의 면하고 요 면의 수직인 거하고 요 벡터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B.A를 적을 수가 있겠죠. A는 뭐냐? 요 면 벡터라 하죠. 그죠? 면 벡터.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전기장 할 때 이 면을 갖다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죠. 그죠? 쪼개갖고 점전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구로 해서 요 구의 표면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전기장이 세기가 같기 때문에 점전하면은 그죠? 그리고 R인 모든 점들의 집합에서 그죠? 전기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그다 같고 거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반지름 R에 대해서 이 가우스 법칙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이 가우스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의 포면이 돼, 점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기장이 3개가 같기 때문에 E는 같고, 그죠? 면적이 같기 때문에 우의 포면적이 얼마냐? 4파이 R 제곱이 된다 했죠, 그죠? 이게 4파이 KQ가 되고, 그래서 E는 R 제곱은 KQ가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로의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선전화가 되면은 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장이 이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가우스면을 갖다가 얘가 또 원통의 포면을 통해서 전기장이 빠져나가니까 요 가우스면 면적이 얼마 되냐면은 2에 2파이 반지름 R에 L이 되고, 그죠? 이게 요 식에서는 4파이 K에 R보다 L이 돼서 전기장 E가 R분은 L 없어지고 K, 2K R보다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R에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그 다음에 면, 이게 이제 시험 시간에 나왔던 거죠, 그죠? A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마그네틱 플러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N, S가 있으면 N 극에서 S극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갈 거예요. 가게 되면 이제 어떠한 면에 대해서 통과하는 플럭스 양을 갖다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면 통과하는 B 닷 DA.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요. 인테그랄 B 닷 DA로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면 벡터하고, 그죠? 면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나란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오는 통과하는 양이 나눠지면 A 곱하기 A가 되고, 이렇게 수직이 되면 코사인 세타가 90도가 돼서 이거를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전기 플럭스 선속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단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A, B는 옆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볼 것 같으면 X축, Y축이 있고, 그죠? Z축이 있고, 여기에 반지름이 0.25 R인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를 갖다가 자기장이 이와 같은 식으로 놓여 있어요. 플러스 Z 방향으로. 그럴 때 선속을 구하여라.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파이 B는 B 곱하기 A 하면 되겠죠, 그죠? 먼저 A부터 구하면 파이 R 제곱해서 이게 나올 거고, 파이 B는 여기 갖다 곱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얘기를 안 했네요.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죠, 그죠? 자기장의 세기 단위는. 그 다음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 이 테슬라가 1m 제곱을 나누는 걸 율웨브래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테슬라 메타 제곱으로 하면 돼. 율웨브까지는 여러분들이 단위는 그냥 일단 정도 알면 되지,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 한선이 시계 방향을 해.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X줄 중심으로 X줄 중심으로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 때 45도로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되는 거 상관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45도로 되면 이걸 통과하는 플럭스 선수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코사인 45도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적에 대해서 태양 강선 있죠, 그죠? 태양 강선이 수직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면 햇빛의 세기를 갖다가 이런 어떤 B라고 보고, 그죠? 이 면적을 갖다가 A라면 와닿는 에너지의 양은 B 곱하기 A의 이루는 각도 코사인 세타를 했는데, 그걸 B 닷 A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죠? 자기장 같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햇빛을 취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한속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변화라고 해요.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통과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두 개 차이니까 빼면 되겠죠. 두 개 차이. (45도) 그림을 갖다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A가 이거고 이제 B가 이거고 변화의 양은 이제 두 개 차이를 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 법칙.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더 문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코일이 감겨졌고 코일 속에 여기 어떤 자석을 갖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N극을 치면 N극이 가깝게 되면은 이 N극을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일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전류가 N극이 이렇게 되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쪽이 전류 방향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 됐어요. 좀 설명하기 좀 그러는데, 오른손으로 이쪽으로 전기 유도돼.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 유도돼. 이게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그대로 떨어있는 상태에서는 전력 유도 안 돼요. 전력 유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값이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것보다는 전력 유도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세를 갖다가 앵글을 팍 빼면 어떻게 되느냐, 앵글을 빼면 앵글이 이제 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S극이 유도돼요. N극이 가까이 가면 N극을 방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쪽으로 항상 유도되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유도되고, S극이 돼야 되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이쪽에 N극 S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N극이 여러분들 그 손가락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이 N극이 되죠, 그죠? N 코일이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되고, 이쪽에 그럴 때 여기 되는 유도되는 기전력이 세기는 이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기,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기전력은 요 혈력서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N은 뭐냐, 감긴 횟수예요. 코일이 이제 한 번 감길 때마다 이만큼 유도되는데, 이게 이제 N번 감길 때마다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볼테지가 유도되는 게.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알아두세요. N의 DT의 D5. 여러분들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미분을 적을게요. 마이너스 N의 DT의 D5가 되고, 요걸 식을 했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N의 이게 DT분은 D 인테그랄 B.D 되고, DT가 안쪽에 가면 이 식이 다시 이렇게 이제 편미분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2학년 되면 공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렌츠 법칙은 전류가 유도하는 쪽으로, 그죠? 이 자기 선속 변화를 갖다가 반대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도록 전류가 흐른다는 게 이제 렌츠 법칙이고, 패러디 법칙은 이제 구체적인 수식을 표현한 거예요. 렌츠 법칙이 먼저 나왔죠, 그죠? 패러디와 렌츠 법칙이 이해되어 있는데, 이제 코일이 되어 있고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데, 코일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점 면적이죠, 그죠? 코일이 감겨있다는 거고, 이 면적이 한 변의 길이가
3.1 한 변의 길이가 1.8cm 1.8cm니까 면적은 L제곱이니까 1.82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죠? 메타 제곱이 돼서 1.8은 3.24 이게 될 거고, 0. 아까 이 공식부터 적고 생각할게요. DT구나 D5B 이제 델타 T가 DT가 될 건데 델타 T는 0.8초고, 그 다음에 5B는 B 곱하기 A인데 이 B가 제로에서 0.5이니까 여기다가 0 델타 B가 되겠죠. 그죠? B가 A가 됐어. 그러면 델타 B가 얼마냐면은 면적을 베끼는 없죠. 그죠? 3.24 A는 3.24 90만 4승이고 B는 얼마냐? 0.5죠. 그죠? 0.5. 그래서 E가 얼마 되느냐? N이 25고 그죠? 델타 T는 0.8초고, 그 다음에 델타 B는 0.5고, 그 다음에 3.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은 얼마 되냐면은 마이너스 5.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 미리볼트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I는 얼마냐? R분의 V. 여기 이제 사실상 V거든요. R분의 V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얼마냐면은 0.35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0.6이 돼서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고 계산하면은 5.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A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시오. 유도 전류 방향은 지금 B가 커졌죠. 그죠? 이게 P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래쪽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야, 그죠? 흘러야 여러분들이 자기장이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 되겠죠.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게끔 전류가 되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해요. 방향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류 방향,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흐를 때 생기는 게 이렇게 N극이 S극이 생긴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입체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릴 때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이 저기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공식. 근데 대입시키는 거는 쉽게 대입시켜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20장에서는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고 이제 뒤에 자기 유도 공식이 있는데 기준점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자, 유도 방향 이제 방향을 알아내기. 이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전가한다. 그러면 이제 이 주위에 자기장이 이와 같은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쪽으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을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쪽에 나오는 쪽이 되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가 자기장이 전가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 코일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렌츠 법칙은 요 길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바뀌면 그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일종의 간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간성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자개정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를 통과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쪽으로 전력이 유도되는 간성의 법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선속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로서는 N극을 갖다가 가까이 접근시키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죠? 이게 유도되는 거. 유도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코일을 탁 접으려면 이쪽으로 전기가 딱 흐르면서 여기를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세 번째는 전자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갖다가 딱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코일이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 N극이 되고 S극이 되겠죠. S극이 이제 들어가는 놈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되겠죠. 그죠? 이렇게 유도되기 위해서는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겠죠. 하다가 스위치를 갖다가 탁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유도돼서 이게 이 생긴 자기장을 갖다가 상쇄하는 쪽, 유지하는 쪽으로 이게 이 전기장을 갖다가 자기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럼 스위치를 갖다 닫았다 켜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이쪽으로 한번 흐르고 이쪽으로 한번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AC, Alternating Current, AC가 만들어져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의 몇 가지 응용예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갖다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에 DT에 D5B죠. 그죠? 일단 이걸 생각하고 N에 이제 식을 적으면 DT분의 D에 B다 DA죠. 이 식을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전 차단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노전 차단기.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데 이게 도선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간지 코일이 되어 있는데 좀 스위치 그리고 좀 잘못 그리려 있네요. 이게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그죠? 전선이 두 개니까 하나가 액티브, 그죠? 하나가 이제 뉴트럴이겠죠. 그죠? 전류가 흐르고 교류든 직류든 상관없어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흐르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떤 회로를 갖다 구성해야 되는 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류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교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하지만 실제로 이제 두 선이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두 선이 가서 이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위치로 되어 있고 스위치 닫으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선이 두 가닥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누전이란 건 뭐냐? 누전 리크죠. 그죠? 전기가 이렇게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죠? 중간에 새는 걸 말해요. 빠져나가는 거. 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감전된다든지, 감전이 이제 누전. 감전은 누전된 전기에 사람이 갖다가 짜릿짜릿하게, 그죠? 전기를 사람 몸속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전기를 느끼겠죠. 그걸 감전이라죠. 감전. 누전하고 감전하고 같은 뜻이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나오면 감전인 거고, 그냥 새 나가면 누전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누전이든 감전이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누전이 되는 순간, 그죠? 이걸 차단해야 된다. 차단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식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물 법칙이 들어있는데, 누전이 안 되면은
1하고 2하고 그죠?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양이 같아요. 왜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하고 2하고 같아요. 1하고 2하고 전류 양이 같으면은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서 암페어 법칙이 뭐였죠? B 닷 DL이 U0 I 이 뭐였죠? 공간상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그죠? 자기장이 같이 돌아가는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이렇게 순환하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공식 이제 4개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공식 이제 4가지를 갖다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 자기장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럴 때 여기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내가 적분을 통해서 배곡선을 통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양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만약에 전류가 이만큼이 흐르고 그죠? 그만큼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내가 자기장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경우 여기를 누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를 적분하면은 요 B 닷 DL이 이게 0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철심 속을 흐르는 이 상태에서 그죠? 누진이 안 되면은 이 철심을 통하는 자기장이 세기는 제로인 거예요. 이게 누진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누진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서 그죠? 이리로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흐르겠죠. 자기장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철심 속에 자기장이 흐르게 되니까 이거 말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DT분은 D5B가 생성되고 그죠? 여기 B 통과하는 이 코일 있죠, 그죠? 거기 N이 이거죠, 그죠? 이 공식에서 이 코일 주위에 감지 코일 있죠, 그죠? 지금 이 감지 코일을 통해서 전기가 기전력이 발생해요. 누진이 되는 순간. 그러면 전기가 딱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때 전류가 흐르는데 누진 됐구나 했어요. 그때 스위치가 해서 딱 차단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제 이게 누진 차단기 이게 회로가 이걸 포시한 거예요. 스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땅 도는 성에서 백민 콘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여러분들 드라이기를 쓴다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기를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게 이제 욕실에서 많이 쓴다고 그죠? 욕실에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감전력이 굉장히 이제 높죠, 그죠? 그 상태에서 전류가 사람 몸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제 누전이죠, 그죠? 감전인데 감전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누전 차단기가 전류를 끊어버려요. 실제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코드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돼지 코드 2개로 돼 있죠, 그죠? 보통 구별을 갖다가 안 하고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얘들이 110V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쪽이 긴 놈이 있고, 그죠? 한쪽이 짧은 놈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쪽이 액티브 와이어에서 이쪽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쪽이 이제 중립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컷이 돼 있죠. 길게 된 게 이렇게 접지가 돼 있고, 그죠? 이렇게 한 선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접지된 선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기타가 있어요. 전기 기타. 전기 기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타는 이렇게 되어 갖고 그죠? 울림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울림통에 의해서 이게 줄의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데 전기 기타는 뭐냐? 이 줄 자체가 이게 줄이에요. 줄이 조그마한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기타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박힌 게 있거든요. 박힌 게 뭐냐면 이게 철심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정포계로가 이게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각각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코일이 아니고 이 뭐죠? 이 기타 줄 있죠, 그죠? 기타 줄이 진동하게 되면은 요 기타 줄에 의해서 요 피그 코일, 이게 피그 코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들, 이게 다 피그 코일이 하나하나 이게 이제 숨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이 그죠? 이 코일이 그죠? 요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적은 뭐냐면은 이 속을 기타 줄이 진동하게 되면은 자석이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니까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줄이 진동에 의해서. 그러면 요 피그 코일을 갖다가 피그 코일에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를 갖다가 앰프에다 연결시켜서 그죠? 전기 신호를 갖다가 만들고 그 앰프 된 증폭된 신호가 스피커에 통하게 되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게 되는 이게 이제 전기 기타죠. 똑같은 논리죠, 그죠? 결국은 자기장의 변화를 갖다가 감지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 이건 이제 누진이 되면은 누수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타 줄이 그죠? 기타 줄이 자석인데 일종의 조그마한 자석인데 여기에 줄이 진동하게 되니까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요쪽에 자기장이 바뀌겠죠, 그죠?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 정지 감지기가 있어요. 호흡 정지 감지기. 이거는 뭐냐면은 애기들이 이제 갑자기 자다가 심장이 멈추는 수가 있어요. 이게 유아 돌연사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인데 애들이 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안 쉬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호흡을 갖다가 멈출 때 이제 그걸 갖다 감지해서 신호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숨 안 쉬는 걸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어린이 굉장히 간단해요. 애기 주위에다가 아주 가는 거죠. 코일을 갖다 이렇게 살짝 감아놔요. 이렇게 감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이게 지구 자기장이 있겠죠, 그죠? 지구 자기장이 B가 있겠죠. 그러면 요 코일 속을 통과하는 플럭스 양은 어떻게 되느냐? 요 자기장이 3개에다가 요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대충 이제 수직으로 한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플럭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 속을 통과하는 플럭스 양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쉬게 되면은 이 코일이 이렇게 둥그러졌다, 그죠? 좀 낮아졌다 해서 이 면적이 바뀌겠죠, 그죠? 이 면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을 통과하는 이 코일 속을 통과하는 플럭스 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 면적이 바뀌게 되니까. B는 이제 바뀌는 게 없죠, 그죠? B는 바뀌는 지구 자기장이 바뀌는 게 없는데 숨을 쉬는에 따라서 그죠? 이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플럭스 양이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한 여러 번 좀 감아 놓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세한 요 전기적 신호 숨을 쉴 때마다 요 신호를 갖다가 감지하고 있다가 애가 숨을 안 쉬면 신호가 발생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경보를 갖다가 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이 이게 돌연사가 되는 비율이 수만 명에 한 명 걸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이라든지 뭐죠? 산후조리원 같은 이게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막 그한데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숨을 안 쉬고 그냥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연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호흡정이 그래서 유도되는 전압은 유공식인데 강빈 횟수 DT의 D5인데 요 5B가 바뀔 수 있는 건 거죠. 5B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이 바뀌거나 안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자기장이 3개가 바뀌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장을 구성한 요 회로가 그죠? 바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발전기 있죠, 그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아까 코일이 있죠, 그죠? 이 코일을 감는
그 자기장이 있을 때 요 코일이 가면 요 면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경우로 마찬가지 여기를 통과하는 플러스 양이 바뀌겠죠. 그죠? 면이 바뀌거나 면의 방향이 바뀌거나 면의 단면적이 바뀌거나, 그죠? 코일의 단면적이 바뀌거나, 안 그러면 자기장 세기기 자체가 바뀌거나, 그죠? 그런 같은 경우에 기전적이 발생합니다.